함께봐 TV.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모여서 투자와 회계를 공부하는 함께봐 TV입니다. 옆에 표는 GS건설이라는 회사에 2018년도 1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매출에서 순이익까지 나타낸 표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매출에서 단기 순이익까지 나타낸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가 단기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분기는 3개월마다 하나씩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지금 이거는 3분기죠. 3분기. 그래서 우리가 분기 순이익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GS건설이라는 회사의 매출은 9조 9,066억이에요. 9조. 그리고 매출 원가는 8조 7,170억.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1조 1,896억. 그래서 9조 9,066억에서 8조 7,170억을 빼니까 1조 1,896억인 거예요.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와요. 8,423억. 거기서 기타 수익을 더하고 기타 비용을 빼고 금융수익을 더하고 금융원가를 빼고 하면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와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법인세를, 우리가 주식회사들은 세금을 낸다고 했죠. 1년에 한 번씩. 법인세를 빼기 전에 순이익이라는 거예요. 순이익인데 여기서 이제 법인세를 빼버리면 뭐예요? 순이익이 나오는 순이익. 그래서 1년치면 단기순이익, 그 다음에 분기치면 분기순이익,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4,912억이에요. 꼭 전자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보셔요. 더하기 빼기는 할 수 있죠. 전자계산기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9조 9,066억,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실제 회사의 금액을 그대로 쓴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돈의 개념에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백만장자라고 해서, 미국 사람 기준이에요. 백만장자라고 해서 되게 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엄청나게 부자예요. 백만장자면. 어렸을 때 그 백만장자가 지금 생각하면 한 10억 정도 돼요. 10억 정도 되면 어때요? 그 당시에 10억이면 엄청나게 큰 부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10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구조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 정도 금액을 벌을 수 있어요. 나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뭐 그냥 익숙해져 보셔요. 익숙해져 보시고 뭐 1조 이런 부분들 너무 막 크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나중에 벌 수 있구나. 8,423억 뭐 충분히 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되면. 자, GS건설은 건설회사예요. 아파트도 짓고 공장도 짓고 빌딩도 짓는 건설회사예요. 여기 보면 이게 아파트가 GS건설에서 지은 아파트예요. 이게 반포 자이라고, 아파트 자이 아파트 있죠? 그게 GS건설이 지은 아파트예요. 그 다음에 GS건설은 매출원가 비율이 가장 높죠. 보세요. 우리가 비율을 구하는 이유는 비교하기 위해서 구한다고 했죠. 매출을 100으로 놓고 매출 원가율은 뭐예요? 매출 원가를 뭘로 나눠요? 매출로 나누는 거예요. 매출로 나누고 곱하기 100 하면 매출 원가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88%. 그쵸? 그러면 순이익 비율은 어떻게 구해요? 순이익을 분자로 놓고 매출로 나누는 거죠. 매출로 나눈 다음에 뭐예요? 곱하기 100 하면 순이익 비율이 나와요. 5%. 그쵸? 다 똑같아요. 매출 총이익은 매출 총이익 나누기 매출로 나누는 거죠. 매출로 나눠서 곱하기 100 하면 매출을 100으로 놨을 때 12만큼 차지한다는 거. 12%라고 읽는다고 했죠. 그래서 매출을 100으로 놨을 때 매출 원가가 88개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88만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매출을 100%로 봤을 때 매출 원가는 88%라는 거예요. 이렇게 읽는다고 했어요. 매출 총이익은 12%, 판매비와 관리비는 3.5%, 영업이익은 8.5%.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구한다고 해서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눠서, 그렇죠, 곱하기 100 하면 영업이익률이 나온다고 했어요. 다 이건 기타 수익률은 마찬가지예요. 기타 수익을 매출액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 하면 돼요. 매출액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 그러면 기타 수익 비율이 나와요. 2%. 그러니까 매출이 100일 때 이만큼 차지한다는 거예요. 별로 안 차지하죠.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뭐예요?
매출 원가예요. 매출 원가. 88만큼 차지하잖아요. 100에서 매출이 100인데 이 중에서 88만큼이 매출 원가가 차지해요.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그만큼 100에서 88% 빼면 12%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매출 총이익은. 자, 건설 회사들은 매출 원가가 그래서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아파트를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파트 건설하려면 짓는다는 것은 건설한다는 말이에요. 알았어요? 짓는다는 말은 건설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그 제조업을 할 때 만든다 할 때는 뭐예요? 제조한다, 생산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건설회사들은 건설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엄마 아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땅값 엄청 비싸요. 서울 땅값은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지금 땅값이. 이 땅값도 매출원가에 포함돼요.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는 땅을 조금만 살 수는 없잖아요. 엄청나게 큰 땅을 사야 돼요. 아파트 단지가 엄청나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값도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그런데 이 비싼 땅값이 매출원가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원가는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겠죠. 또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우리가 시멘트도 있어야 돼. 시멘트. 그리고 철근도 필요해요. 밑에 철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파트를 누가 만들죠? 사람들이 만들죠. 시멘트나 철근을 원재료라고 해요. 원재료. 재료비. 그래서 재료비가 나간다 이런 말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만드는 사람들 있죠. 막 짓는 사람들. 아파트를 건설하는 그 아파트 건설 현장이라고 해요. 현장. 막 건설하는 장소를 현장이라고 하는데 건설 현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급여는 노무비라고 해요. 노무비. 그리고 아파트 건설하는 일은 GS건설이 이 회사가 다 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다 일을 맡기고 대신에 일을 맡기면 뭐예요? 돈을 줘야 되죠. 이때 지불하는 그런 돈을 외주비라고 해요. 외주비.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맡기는 것을 외주라고 해요. 외주를 준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외주를 주는 대신에 주는 돈을 외주비라고 해요. 이러한 비용들도 외주비도 다 매출원가로 들어가요. 건설회사는 재료비, 그 아까 원재료 있죠. 시멘트나 철근 등 막 여러 가지 비용들 많이 들어가죠. 이 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들, 사람들에게 주는 인건비.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회사에다 일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들어가는 비용들, 외주비. 이 세 가지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건설회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는 매출원가가 중요하고 매출원가 중에서는 뭐냐면 재료비, 인건비, 외주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재료비가 얼마나 비싸지냐 싸지냐에 따라서 어때요? 매출원가가 재료비가 싸지면 매출원가가 줄어드니까 어때요? 이익이 증가되겠죠. 재료비가 싸지면 재료비가 비싸지면 어때요? 매출원가가 증가되니까 이익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쵸? 역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인건비가 올라가면 어때요? 인건비가 올라가면 매출원가가 증가되죠? 이익은 줄어들어요. 자, 인건비가 낮아지면 어때요? 매출원가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이익은 증가돼요. 왜 그러냐면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야 매출 총이익이 나오니까. 지금 어때요? 우리가 최저임금이 상승이 됐어요.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매출원가가 당연히 최저임금이 증가가 됐죠? 매출원가가 증가되죠? 이익은 줄어드는 상황이죠. 그렇죠? 올해도 최저임금, 그러니까 가장 적게 주는 급여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우리가 이제 볼 때는 항상 살펴봐야 돼요. 외주비가 올라가면 어때요? 매출원가가 증가되죠? 그럼 이익은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건설회사들은. 그래서 우리가 건설회사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매출원가, 매출총액이. 왜 그러냐면 판매비와 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증가되더라도 뭐 큰 의미는 없잖아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위에는. 다른 회사들은 어때요? 다른 회사들은 매출원가가 많이 차지하지 않은 회사들은 영업이익이 중요하다. 카카오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저번에 설명드렸죠. 재료비가 많이 차지하지 않잖아요. 이쪽에서는 판매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중요하다고 해서 아모레퍼시픽은 그래서 영업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건설회사는 매출원가, 매출총이익이 중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회사들의 구조를 알아야 우리가 회계를 그 숫자를 통해서 회사의 구조를 좀 파악하는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2018년 1년의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5년치 이상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 2017년도, 16년도, 15년도, 14년도, 14년도, 13년도까지를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라고 하거든요. 어떨 때는 막 그 경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장사들이 잘 되는 때가 있어요. 장사들이 아파트가 잘 팔릴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아파트가 안 팔릴 때가 있어요. 이것을 경기라고 해요. 경기가 좋다 나쁘다. 그런데 아파트가 잘 팔릴 때는 당연히 매출이나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이 막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어느 년도에 이렇게 몇 년치를 살펴보면 이 년도에 뭐 16년도 아니면 뭐 15년도에 아파트가 잘 팔렸구나,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가, 몇 년마다 한 번씩 아파트가 잘 팔리고 몇 년마다 한 번씩 아파트가 안 팔리는 거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회사는 외국에서 공사를 많이 해요. 외국에서 공사를 하면 보통 미국 돈으로 우리가 공사 대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사를 해주면 그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미국 돈으로 많이 받아요. 미국 돈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 돈으로 가지고 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평가를 해요. 근데 이거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 이익과 손실이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해외에서 뭐예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외국 돈으로 받는데 그 막 외국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비교했을 때 막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기타 수익, 기타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플러스하고 이걸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땅도 팔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기타 수익, 이익이 나면 기타 수익, 팔았는데 손실이 났어요. 기타 비용.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미국 돈과 우리나라 돈을 바꾸는 것은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나중에 좀 많이 공부한 다음에 설명할게요.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래요. GS건설은 우리가 은행에 저금한 게 많을까요? 아니면 은행에서 빌린 게 많을까요? 우리가 저금하는 것을 뭐라고요? 예금이라고 했죠. 예금이라고 했고, 예금. 그 다음에 빌리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저번에 대출이라고 했어요. 대출은 뭘로 간다고 했죠? 차입금으로 가요. 차입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대출이라고 했어요. 굳이 모르셔도 돼요. 아직은 모르셔도 되니까. 그냥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을 때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요. 땅이 필요하다고 했죠. 땅은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부모님에게 물어보셔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 땅을 사려면 계속 돈을 빌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다 사면 어때요? 돈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뭐 다른 또 한 군데에서만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아파트를 지어야 되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린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자 수익보다 우리가 은행에서 저금을 하면 뭘 받아요? 이자를 받죠. 그게 이자 수익이에요. 은행에서 저금할 때 받는 게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은행에서 빌릴 때 은행에게 우리가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이자 비용이에요. 비용. 자, 이자 수익은 어디로 가냐면 금융 수익으로 가요. 금융 수익. 이자 수익은 금융 수익으로 가고 이자 비용은 금융 원가로 가요. 금융 원가로. 옆표에서 보면 금융 수익보다 그래요. 금융 수익은 816억이죠. 금융 원가는 2315억. 금융 원가가 훨씬 더 크죠? 비율로 봐도 매출이 100일 때 금융 수익은 0.8, 1도 안 되죠. 금융 원가는 2.3이에요. 금융 수익에는 이자 수익이 포함되어 있고 금융 원가에는 이자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기타 수익 더하고 기타 비용 빼고 금융 수익 더하고 금융 원가를 빼면 법인세 차감정 순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GS건설은 빌린 돈이 많기 때문에 어때요? 이자 비용이 많아서 금융 원가가 금융 수익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쵸? 자, 우리가 저번에 제품에 대해서 배웠어요. 제품이 뭐라고 했죠? 공장에서 만들어서 파는 물건을 제품이라고 했어요. 보통 제품들은 물건을 만든 다음에 팔잖아요.
물건을 만들지도 않고 팔지는 않잖아요. 물건을 만든 다음에 팔아요, 보통은. 그런데 아파트는 물건을 만들기도 전에 팔아버려요. 물건이 없어요. 없는데 그냥 미리 파는 거예요. 미리. 아파트 파는 것을 분양이라는 말을 써요. 분양.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풍선이 막 떠 있잖아요. 분양이 써져 있는 풍선이 그게 뭐냐면 아파트 이렇게 파는 그 것을 말해요. 아니면 아파트나 집들 이렇게 뭐 빌라 같은 거 팔 때 풍선에 이렇게 분양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게 분양이 뭐냐면 파는 거예요. 파는 거. 집을 팔거나 아파트 이런 거를 파는 것을 분양이라고 해요. 뭔가 이상하죠? 사람들은 아파트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뭘 보고 미리 살까요? 건설 회사들은 실제 아파트처럼 생긴 모형을 만들어요. 이것을 모델하우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모델하우스 이렇게 건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파트 내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델하우스에 가서 앞으로 만들 아파트를 미리 보는 거예요. 그 모델하우스가 앞으로 만들 아파트를 미리 내부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은 모델하우스를 보고 아파트를 미리 사는 거예요. 이때 모델하우스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지금 3.5% 매출이 100일 때 매출 원가는 88% 차지하지만 판매비와 관리비는 3.5%밖에 차지 안 하죠. 다른 회사들은 아모레퍼시픽은 뭐라 해서 화장품 팔 때 판매비와 관리비가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판매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비용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나중에 어떤 그 백화점이나 면세점에 우리가 화장품들을 판매하려고 넣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수수료들 막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 광고비들 그런 게 많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크지만 아파트 쪽에서는 매출원가가 훨씬 크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지금 맨 마지막에 설명하는 거예요. 모델하우스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비용도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오늘은 건설 회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건설 회사에서 중요한 것은 매출 총이익이라는 거, 그리고 이것만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부분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한 다음 알려줄게요. 지금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알려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